네, 8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8권 표지는 이렇게 소아의 모습과 어린 화백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 표지, 그리고 안쪽은 이런 일러스트. 화백이 너무 섹시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 8권 내용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여기 뒤에 줄거리가 있는데 읽어드릴게요. 화백이 황제국에 우연히 소아와 마주치지만 그녀를 기억하지 못하고, 소아는 황제로부터 화백과 무희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듣게 되고, 화백이 그간 자신을 속여왔다는 것에 큰 배신감을 느끼며 절망한다. 한편 황제는 황제국에 온 화백을 위한 큰 연회를 열고 그 자리에서 화백에게 후회의 신부가 될 아가씨를 소개한다. 하지만 그 아가씨는 바로 소아였는데 라는 줄거리가 이 8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7권 마지막이 7권의 주요 내용이 이제 과거에 화백과 낙빈이 만나게 된 이야기, 그리고 후회의 등장, 그리고 후회의 그 존재, 그리고 후회와 어떤 황제폐와의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가 나눠졌어요. 그리고 목랑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도. 그래서 과거 해상 장면이 거의 줄을 이뤘다면, 8권 같은 경우에는 다시 현재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소아, 무희, 후회, 천황폐하, 이 4사람, 그리고 낙빈까지 해서 5사람의 어떤 그 천왕궁에서의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주로 나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때 7권에서 마지막 장면이 그 낙빈이 그 어떤 목랑이 신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낙빈을 죽이려고 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후회가 다시 돌아가는데, 그런 후회 앞에 천황이 나타나죠. 천황폐하가. 그러면서 자기한테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라, 아버지 한 번만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도와주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천황폐하와 후회의 관계에 대해서 밝혀지면서 마무리가 됐죠. 굉장히 오랜만에 후회하고 천황이 만난 것 같아요. 근데 후회는 약간 갑자기 천황폐하가 나타나니까 천황폐하가 이 모든 일을 한 건가? 라는 오해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맞긴 맞죠. 맞긴 맞는데, 천황폐하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라는 식으로. 하지만 작은 불씨는 내가 지켜주긴 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나한테 도움을 달라고 얘기를 하면 도와주겠다라고 하지만 극구 사용을 해요, 후회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낙빈의 곁으로 가죠. 그러면서 그 무라가 목랑에게 준 그 독이 든 칼을 사람들이 그걸로 낙빈을 찌르려고 하는 찰나에 이렇게 안타깝게 우리 후회가 대신 칼을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눈앞에서 자기가 항상 의지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칼을 맞고 죽었으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냥 살아나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다시 과거로 되돌리고 싶고 없었던 일처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낙빈 앞에 천황폐하가 다시 또 나타나요. 그러니까 천황폐하는 이것까지 다 생각을 한 거야. 후회는 결국에 자기 손을 잡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그런 후회는 자기를 닮지 않았고, 대신 낙빈도 자기의 자식이니까 낙빈은 또 자기를 또 너무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낙빈을 또 이용을 하려고 해요. 당연히. 그리고 낙빈한테 가가지고 나는 그를 살릴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낙빈에게 제안을 하니 낙빈이 당연히 자기 소중한 사람이 자기 대신 칼을 맞았는데 제발 살려주세요 아버님 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천황폐하는 도대체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지를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일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그러면서 천황폐하는 그냥 낙빈에게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하겠다고 맹세를 하면 도와주겠다. 그럼 그 후회를 살려주겠다라고 약조를 받아내고 후회를 살려준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해서 목랑이 천황폐하의 사람이 됐는지는 아직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오진 않고 있어요. 어쨌든 황궁에 들어가 있는 그 낙빈 지 7관에서 그 하백하고 낙빈이 그 황제폐하의 부름을 받고서 황궁으로 들어갔거든요. 거기서 우연히 상사화라는 거를 발견을 해요, 낙빈이. 근데 그게 상사화가 아니고 꽃무릇이라는 식물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꽃무릇하고 그 상사화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성질이 너무 다른 거죠. 상사화는 너무 아름다운 꽃인데 꽃무릇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면 독이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러면서 어떤 이가 나타나서 낙빈에게 얘기해요.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두 개의 성질은 너무 다르다. 그 모습이 꼭 당신 같지 않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낙빈한테. 어떤 뭐 경고성 메시지이기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낙빈은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결국에 하백은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결국에 하백은 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미 이성을 잃은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 낙빈. 절대로 하백은 어차피 지금 소아라는 인물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절대로 하백은 자기를 떠나지 않을 거고 자기는 끝까지 하백의 신부일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한다 막 하면서 근데 하백이 얘기를 하죠. 소아가 누구냐? 도대체 소아가 누군데 다들 나한테 소아 얘기를 하냐? 나는 그 여인의 존재를 모른다. 그러니까 비룡도 막 뭐지 이 상황?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황제폐하가 소하의 처소에 와가지고 오늘 무의를 만났더지? 아니? 하백? 누구를 만났냐고 물어보는데 어차피 결국엔 똑같이 하백과 무의를 만난 거지. 동일 인물이니까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소하는 다시 한번 그거 확인 사살을 자꾸 받으니까 더 충격을 먹고 자기를 배신했다라는 그 배신감에 막 치를 떠는 정도는 아닌데 굉장히 가슴 아파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백이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낙빈을 봤다라는 식으로까지 너무 확대 해석까지 하고, 우연히 천황폐하의 궁에서 그 며칠 전에 그 소하를 만났었잖아요. 또다시 그 하백하고 소하가 우연히 만나는데, 거기서 두 사람이 대화가 이렇게 오가는데 그 대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월화미인이라는 꽃이 있는데 그게 1년에 단 하루만 밤에 볼 수 있는 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백이 너무 마음에 드는 꽃이라서 그걸 꺾으려고 하니까 꺾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소하가 하는 말이, 이 꽃은 암수가 한 곳에 피어나는지라 한 송이를 꺾으면 다른 송이 꽃도 같이 죽어버린다고. 그래서 서로만을 바라보는 사랑이라는 꽃말 또한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거기에 그 꽃말 말고 다른 꽃말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덧없는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표정이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덧없는 사랑. 하백한테 하는 말이겠죠. 자기가 무의를 사랑해서 무의한테 고백을 했는데 무의는 자기를 기억하지 않고, 또 무의는 자기를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했었던 그 짧은 시간들이 다 덧없었던 것 같고, 그와 나눴던 모든 시간과 추억이 그냥 나 혼자만의 것이고 그와는 전혀 공유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얼마나 더덥고 한심스러운가라는 그런 표정을 하는 것 같아요. 후회스럽고 뭔가 감성에 젖어 있는 듯한 표정.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일이 소하한테는 있었으니까, 하백의 신부로 팔려와서 인간계로 갔다가 다시 또 무의가 데리고 와서 다시 와서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는데 얘는 갑자기 기억을 못하고, 나는 갑자기 낙동강 오리알이 됐는데 천황폐하가 나타나서 자기를 납치해서 가가지고 뭐 무의랑 하백은 동일 인물이라고 하지를 않나, 그리고 또 하백은 낙빈이랑 같이 하백의 신부랍시고 데리고 오지를 않나.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들이 얼마나 덧없이 느껴지고, 와, 지금까지 내가 뭘 했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라도 약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약간 소하는 초월한 듯한 느낌을 받게 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어서 잠시 후에 다시 할게요.